캐나다는 트럼프와의 전면전을 대비해 방어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적 압박, 무역 단절, 북극과 세계에서 가장 긴 육상 국경에서의 잠재적 군사 위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 때 그들은 굴복해서 그가 강요하는 끔찍한 협정에 서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강요한 것은 우리의 국가 주권 종식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정부는 군사 훈련을 가속화하고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이후 그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타와를 상대로 경제력을 이용하며 두 나라 경계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국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1908년 협정도 폐기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침공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캐나다 정치권은 이런 수사를 실제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이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빙판 순찰, 새로운 레이더와 전투기 도입을 위한 지출, 그리고 군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은행 설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의 직접적인 지휘에서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의 주권을 공격해 무엇을 노렸던 걸까요? 오타와는 왜 워싱턴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후연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압박이 캐나다 영토에 닿는다면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1908년 국경협약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약은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일부 국경을 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약만으로 국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1908년, 1818년, 1846년의 이전 협정들도 국경 설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파기하면 즉각적인 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국경을 인위적이라고 부르며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보도된 대로 사적으로 위협이 있었다면 도발이 카메라 앞 연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리 앵거스 전 신민주당 의원은 캐나다가 심각한 주권 위협에 직면했으며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거스는 국경에 대한 의문 제기가 도발의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정부가 북부 국경에서의 마약, 테러, 범죄를 캐나다를 상대로 한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은 국가 주권의 종식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미국 당국이 실제로 오타와의 이민 통제 강화와 펜타닐 밀매 단속, 국경 안보 강화를 압박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북부 국경의 막대한 거리의 제약과 이전 연방 정부들의 협력 부족이 계속해서 강력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 및 지역 보안 부대를 적극적으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해야 할 쪽은 캐나다입니다. 그들이 북쪽에서 생산해 여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51번째 주로 해야 할지는 논의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북쪽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지난해 300명 넘는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테러리스트가 이 나라로 불법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였으며 85명은 북쪽 국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2026년 7월 1일 미국 정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연장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협상이 없으면 협정이 종료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나라 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며 캐나다는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바로 이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타와타와로서는 지금 워싱턴과 협상한다는 것은 캐나다 경제가 정치적 종속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준비는 군사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4월 사이 약 1,300명의 캐나다 군인들, 이 2007년 이후 북극에서 캐나다가 벌인 최대 규모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순찰대 중 하나는 이누빗과 처칠 사이를 스노모빌로 5,000km 이상 이동하며 영하 60도에 가까운 추위를 견뎠습니다. 이 훈련은 거대하고 전략적인 지역에서 보급을 유지한 채 이동하는 능력과 통신, 방어를 훈련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캐나다를 합병하고 그린란드를 통제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약속을 줄이겠다고 발언한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정보, 방공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현대화와 북극 안보를 위해 20년에 걸쳐 87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타와는 또한 F-35 전투기 88대 구매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 제조된 그리펜 항공기를 도입해 미국의 참여를 줄이는 방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의에는 부품, 정비,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 허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과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캐나다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자는 1940년에 설립된 상설합동방위위원회 참여를 미 국방부가 중단하면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캐나다가 국방비를 적게 쓰고 군사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카니는 항공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했지만 이번 중단은 양측 모두 신뢰가 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유 시스템이 압박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는 미국과의 오랜 특별한 관계가 이제는 약점으로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총리는 캐나다가 스스로의 미래를 다시 통제하고 독립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럽과의 협정을 확대했고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국제방위은행 설립 제안입니다. 캐나다,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처음으로 방위, 안보 및 회복력 은행에 가입했습니다. 이 기관은 군수공장, 장비, 군사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억 파운드, 약 1,34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부는 캐나다에 위치하게 되며 운영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움직임은 오타와가 워싱턴에 덜 의존하는 새 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캐나다의 압박은 앙카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했으며 덴마크가 해당 영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하자고 초대했을 때 그들이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었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이미 1조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이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조 달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바다가 있지만 그건 장기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잘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이해하나요? 그린란드는 제만 대학교에 중요하지만 덴마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덴마크가 나치에게 침공당했을 때 하루도 안 되어 히틀러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루 만에 통계권을 잡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린란드를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했고 그 후에 어리석게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그들에게 돌려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세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덴마크 총리 매트 프레데릭센은 자신의 정부가 그린란드를 포함한 왕국의 모든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도 이 섬이 캐나다에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북극 동맹국에 대한 집요함은 영토적 위협이 잠시 물러날 수 있지만 워싱턴이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합니다. 오타와는 북극에서 훈련을 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며 미국 외의 기술을 찾고 국제 자금을 조성하고 상업적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압력은 이미 두 경계 사이에 새로운 물리적 연결고리까지 미쳤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통행료와 미국의 참여에 대한 논쟁 끝에 캐나다가 건설 자금을 지원한 후 2026년 7월 27일 에고디홀 국제다리를 개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을 미국과 나누고 향후 요금 변경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코를 얻어맞은 불량배처럼 징징대는 듯한 앙심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그가 상대해본 사람들 중 가장 불쾌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훅스트라, 그의 교활한 대사는 우리를 불쾌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워드 루트니, 캐나다, 너희들은 형편없어. 피트 나바로는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가 맞서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곧이올 다리 개방을 거부하고 쿠즈마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위협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리는 윈저와 디트로이트 사이의 무역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싸움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압박하고 카니는 저항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 계약, 조약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더 큰 분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